좀 더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알려줘서 그걸 쓰게 하는 게 맞은 거냐, 그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습장애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면 괴로움이 좀 줄겠죠. 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왜 또 그런 경우에 왜 다른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독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좀 괴로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이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좀 증가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지금 ADHD도 예전에는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좀 굉장히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야단맞다가 그런 개념이 좀 확장되면서 조금 태도가 바뀌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그 시간에 다른 걸 좀 할 수 있게 오히려 하고 그걸 조금 유예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들께서 조금 참 그런 걸 많이 확장하기 어려우시지만은 일단은 어떤 전문가 영역에서 그런 운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이 조금 더 확산되고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덜 아이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 실제 미국에서는요, 학습장애가 있으면 시험 볼 때 다르게 봐요. 시간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산술장애 있는 친구들은 계산기를 쓰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계산 문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적인 법 이후에 생긴 그런 배려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도에 맞출까?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른 어떤 변형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는가.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화두가 돼야 되죠. 네, 지금 원래 강의가 4시까지인데요. 아이는 남자 1학년 아이거든요. 이번에 6월달에 ADHD 진단을 받았는데 행동이 그렇게 과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선생님이 지금은 좀 적극적인 치료보다 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주위 환경을 좀 자존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읽기하고 쓰기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학습 장애라고 정의는 내려지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집에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아이의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면서 그냥 학교 정규 교육을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게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약물 없이 그냥 주위 환경을 좀 옆에서 많이 격려해주면서 학습 장애에 준하는 특수 교육 관련된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얼핏 그런 친구들은 ADHD라는 진단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실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주의하고 산만한 게 많습니다. 행동은 안 그렇지,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학습장애가 아니어도 일단 주의력 어려움이 있으면 읽기 쓰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게, 근데 이제 학습장애가 아니면서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오는 읽기 쓰기의 문제는 이 교정이 가능한 특징이 있죠. 자기가 실수를 한 걸 알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또 틀리더라도 당장 이해를 해요. 아, 틀렸구나 하고. 근데 학습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읽기 쓰기의 문제가 만약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서 오는 부주의성의 문제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약물 치료라는 것은 어떤 뭘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그렇게 되셨으면은 아직 학습장애라고 하기엔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쪽 부분에 먼저 좀 중점을 맞춰서 보고, 그리고 나서 교정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력 문제 때문에 읽기 쓰기의 문제는 기본으로 같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주의력적인 문제가 다 호전되고 나아지고 있는데도
다른 이제 이런 학습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을 때 그게 주의력 문제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학습적 현장이 좀 감별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주의성이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 부주의성이 높으면 약물 치료하는 거는 권할만 하죠. 행동이 과하지 않다 해도 그 부주의가 심하면 약물을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중에 행동이 과한 것이 같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행동이 과한 게 없이 부주의성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둘 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부주의성이 정말 있다면은 그래서 그 군이 전부 다 약물 치료에 전문직이 됩니다. 거기서 비언어적 학습장애인 경우에는 언어적 학습장애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경우를 학습장애라고 볼 수가 없나요?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모든 부분이 다 나타나는 경우. 그건 학습장애라고는 조금 어렵죠. 근데 늦은 경우에는요, 조금 교수법이 달라지죠. 늦어 있는 건 전반적인 뇌 발달이 늦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 연령이 10세인데 만약에 뭐 8세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세에 맞는 거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늦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결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은 학습 장애에 해당하는 거를 시킬 필요가 있진 않죠. 다 늦어 있다 그랬을 때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정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